네,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됐는데, 저는 블랑코어 유튜브랑 빈티지 샵을 운영하고 있는 김채훈이라고 합니다. 지금 구독자가 꽤 많이 늘었더라고요. 제가 지금 거의 한 6개월 동안 컨텐츠를 안 올린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일단 뭐 너무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돼서 컨텐츠로 뭘 하는 게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원래라면 이제 제가 마지막 컨텐츠를 올리고 나서 지금까지 구매했던 품목들 중에 아카이브화가 될 만한 아이템들을 소개를 해드리는 거를 찍으려고 했는데, 한 6개월, 7개월 동안 컨텐츠를 안 올리다가 바로 그런 컨텐츠를 올리면은 좀 싹수가 노랗다? 약간 요렇게 느끼실까봐 일단 첫 컨텐츠는 인사를 먼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 각설하고, 마지막 컨텐츠 업데이트하고 나서의 근황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유튜브를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된 이유는, 그 유튜브를 도와주던 유빈이가 좋은 기회로 서울로 취직을 하게 돼가지고,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저희 채널이 구독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수익이 나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돈을 써가면서 편집자를 구할 수가 없었기에 잠정적으로 중단을 했었어요. 그리고 뭐 사실 앞으로 꾸준히 컨텐츠를 업데이트를 할 예정이긴 한데, 전에처럼 예쁜 편집 스킬이 들어가지도 않을 것 같고, 일주일에 한 번 업데이트하는 것도 사실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제 생각으로는 한 2주에 한 번 정도 업데이트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일단 마지막 컨텐츠 이후에 두 번의 팝업이 있었는데, 한 번은 이제 서울 한남동에 위치한 로네펠트라는 카페에서 진행되었고, 또 한 번은 부산에 위치한 편집샵인 이제 브레쉬에서 팝업을 했는데, 생각보다 저희 채널을 구독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찾아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때까지 너무 부족한 컨텐츠들만 올렸다 보니까 좀 죄송스럽기도 했어요. 부끄럽기도 했고, 왜냐면 저희가 항상 이제 유튜브를 찍을 때 본업이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막 충분한 준비를 하고 나서 찍은 적이 거의 없었어서 상질의 컨텐츠를 하는 게 조금 불가능해가지고, 뭐 일단 그 두 번의 행사가 굉장히 성공적이라 많이 놀라기도 했고, 또 4월 말에 뭐 서울에서 또 한 번의 팝업이 계획돼 있었었는데, 전체적으로 조금 조건이 맞지 않아가지고 불발이 됐었고, 그래서 이제 지금 부산에 위치한 이 매장, 저희 매장에서 팝업 스토어 프리뷰 행사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프리뷰 행사를 진행하면서 느낀 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뭐 사실 뭐 프리뷰 행사를 통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인생 현타가 왔었어가지고 뭐 일단 어떤 점인지 말씀드리면, 그러면 이제 일단 매장을 처음 오픈했던 6년 전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때는 이제 빈티지샵, 뭘 저희가 어릴 때부터 가던 빈티지샵들이 사실 거의 다 망해가지고 다 없어져서 괜찮은 부산 빈티지샵 하면은 고유, 유니섹스, 뭐 도코모토, 이 정도의 매장만 있었던 완전히 레드오션이었을 때인데, 뭐 그때 당시에 좀 옷에 대한 열정 같은 게 있어서 뭐 옷이 너무 좋아서 오픈을 했었고, 당시에 좀 넉넉한 상태로 오픈을 한 게 아니다 보니까 인테리어를 할지 물건을 좋은 걸 많이 갖다 놓을지 생각을 하다가 좋은 옷들을 보여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멋있게 입고 있으면 인테리어는 두 번째 문제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인테리어를 거의 하지 않은 상태로 장사를 시작했어요. 뭐 처음에는 엄청 힘들었는데 한 2년 지날 때쯤부터는 생각보다 장사가 잘 되기 시작해가지고, 뭐 그 이유를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그땐 부산에 저와 비슷한 감독의 옷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소수이긴 해도 다들 이제 부산에 있었을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워낙 저희 가게를 좋아해주기도 했었고, 당연히 이제 대중적인 스타일도 있으니까 뭐 빈티지, 아카이브, 뭐 세컨핸드 이런 취향을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들도 오셔서 잘 구매를 했던 편인 것 같아요. 뭐 그때는 막 빈티지 샵이 아무래도 몇 개 없다 보니까 구매를 하시는 분들께서도 인테리어가 크게 중요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근데 이제 어떤 시점부터 부산 사람들의 니즈에 맞는 빈티지 샵이 한두 개씩 생기기 시작하면서 대중적인 아이템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저희 매장을 더 이상 찾지 않으니까 뭐 그런 대중적인 스타일의 옷을 판매를 하는 것 자체가 좀 힘들어졌고, 어차피 저희 매장을 찾으시는 분들은 거의 저를 찾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어가지고 대중적인 옷의 비중을 좀 줄이고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옷을 바잉하는데 신경을 더 쓰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부터 딜레마가 시작됐어요. 저랑 비슷한 감도의 옷을 좋아해서 매장을 찾으시는 분들은 사실 거의 다 패디가 분들이었고, 부산에서는 사실 그분들이 좋아하는 것과 제가 좋아하는 게 사실 유지를 하기가 좀 힘든 분야이다 보니까 그 패디가 분들이 뭐 졸업을 하면은 다들 서울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새로운 고객을 유치를 해야 되는데 이제는 부산에 저랑 비슷한 감도의 옷을 좋아하는 분들이 워낙 없다 보니까 고객 유치가 힘들어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도 블랑코를 어필하려고 하기 시작했던 게 팝업 스토어였고, 다행히 뭐 제가 전개하는 빈티지에 대한 공감을 해주신 편이라서 매출적인 부분에서는 모든 팝업이 성공적인 팝업이었습니다. 사실 부산에서 팝업했을 때는 거의 남성복 위주로 판매가 되고 제가 전개하는 여성복이 판매가 잘 안 되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매장 여성복의 감도가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어쨌든 근데 또 서울 가니까 서울에서 팝업했을 때는 또 여성복이 거의 불티나게 팔렸어요. 뭐 5팀이 줄 서가지고 계산하는 경우도 있었고. 근데 또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이제 뭐 영상 보시는 분들이 좀 오해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지금 제가 하는 말들이 부산 분들에 대한 무시가 절대 아닙니다. 뭐 제 능력치가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사실 그 좀 잘하는 장사라고 하면 그 본인이 장사를 하고 있는 지역에서 지역에 맞게 고객들이 원하는 게 뭔지 먼저 파악을 하고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 지역 고객들의 니즈에 맞게 제품군을 바잉을 하는 게 잘하는 장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저는 사실 그 고객들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잘 살펴보지도 않았고, 또 내가 좋아하는 게 짱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뭐 그런 것들만 바잉을 하다 보니까 부산이랑 좀 안 맞게 된 것 같아요. 부산 분들이 대체적으로 좋아하는 스타일이랑, 뭐 부산에서 옷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부산 그 특유의 로컬 스타일이나 아메카지, 스트릿 캐주얼 이런 취향들이 대부분인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하이엔드, 우라라, 뭐 8, 90년대 이탈리안 패션, 뭐 6, 70년대 모즈, 라커즈 계열 이런 문화를 기반으로 두다 보니까 부산에서 옷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랑은 취향이 조금 다른 거죠. 아무래도 부산 분들은 조금 더 일본에서 영향을 많이 받는 느낌이고, 아무튼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느껴오고 있다가 4월 말 팝업 행사가 무산되고 블랑코에서 프리뷰 행사로 팝업 때 가져갈 상품들을 전부 다 걸어놨는데, 오히려 그때부터 이제 조금 더 큰 현타가 와버린 것 같아요. 하루는 뭐 일화가 있는데, 제가 매장 처음 오픈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매장을 자주 오는 동생이 한 명 있는데, 저희 가게에서 옷 구경하다가 그 친구가 좀 운동에 엄청 딥한 친구라서 운동 얘기하면서 막 놀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는 여자 손님 2분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근데 그 여자 손님 2분이 이제 그 동생이랑 아는 분들이었는데 막 옷을 거의 안 보시고 나가시길래 그 친구한테 물어봤거든요. 원래 우리 가게 오시는 분들인가? 처음 본 것 같은데? 라고 하니까 뭐 동생이 아니요, 몇 번 안 왔을 거예요 하길래, 아 그렇냐고, 왜? 우리 가게 별로래? 라고 하니까 옷들이 많이 딥해서 잘 안 오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 그렇구나 했죠. 뭐 저랑 취향이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게 이제 아무래도 대체적으로 부산에서 옷을 좋아하시는 분들이었었던 거죠. 그리고 뭐 비슷한 얘기로 팝업 상품들 매장에 다 걸어놓고 지금 한 달 넘게 지나고 있는데
사실 이 물건들을 딱 걸어놨을 때는 이 정도면 사람들이 많이 놀래겠지, 물건 좋아가지고. 근데 오히려 역효과가 나오더라고요. 애초에 행거를 건드리지를 않아. 그러면서 이제 부산에서 옷 좋아하는 분들이 좋아하는 걸 팔아보자 라고 생각했는데 6년 동안 제가 좋아하는 것만 하다 보니까 모르겠더라고요, 이제는. 그리고 최근에 매장에 대한 현타가 좀 오다 보니까 진짜 몇 년 만에 블로그에 블랑코어를 검색을 했는데 최근에 올라온 블로그가 있더라고요. 좀 기대도 됐었고 좀 걱정이 더 큰 상태에서 이제 클릭을 해서 봤는데 서면에 있는 빈티지 샵 여러 군데를 같이 소개하는 블로그였어요. 근데 예를 들어 번호 비슷한 이런 게 좋고 유니섹스는 저런 게 좋고 여긴 어떤 취향의 사람들이 가면 좋아할 거고 되게 모든 빈티지 샵을 좋은 말을 다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기대를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블로그에 블랑코어가 좀 마지막으로 리뷰가 돼 있었고 저희 매장 리뷰는 정말 짧게 돼 있었어요. 작성자 본인이 즐겨오는 곳은 아니고 서면 올 때 남자친구가 가자고 해서 온다, 여기는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으로 보는 게 낫다 라고 적어 놓으셨길래 솔직히 며칠 동안 웃음기가 싹 빠지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온라인 스토어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매장도 아니고 사실 저희 촬영하는 카메라가 오래됐고 스트로브 같은 것도 없고 그리고 화질이 안 좋아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약간 좋은 옷들을 표현하기에는 장비가 턱없이 부족해서 저희 옷은 직접 만져봐야 하는데 일단 제가 바잉을 할 때 제일 중요시하는 게 원단이라서.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온라인에는 그 원단의 질감의 표현이 잘 안 되니까 직접 만져보고 입어봐야 더 좋은 옷들을 판매를 하는 편인데 온라인으로 보는 게 더 좋다라고 돼 있으니까 그럼 내가 하고 있는 장사는 뭐지? 이도 안 되고 저도 안 되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매장에 걸려있는 제품들은 팝업에 가지고 갈 완전 상질의 아이템들. 그래서 사실 온라인으로 보는 게 제 생각에서는 더 나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블로그를 본 이후로 이 생각 저 생각을 해봤는데 그분이 쓴 글에 사실 상처는 받았지만 이제 제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테리어도 안 돼 있는 데다가 저도 손님한테 살갑게 판매를 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설명을 길게 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래서 거의 보면은 카운터에 가만히 서서 인사 정도, 그리고 손님이 먼저 좀 궁금해해야 그때부터 약간 신나가지고 설명하는 딱 그 정도. 손님 먼저 판매자가 다가가야 되는데 손님이 먼저 다가오지 않는 이상은 제가 잘 안 다가가다 보니까 사실 오프라인 매장과 저는 사실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이 매장은 내가 가고 싶은 위치에 나를 올려놔줄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인테리어도 안 돼 있고 이 매장과 그리고 제 취향 그리고 판매자로서 낯을 심하게 가리는 제 성격, 오프라인 스토어랑 진짜 안 맞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래서 진짜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러니까 이제 스타일링이라는 컨텐츠가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해도 매장은 인테리어가 안 돼 있으니까 매장에서 스타일링 컷을 찍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무실을 언젠가는 구할 생각인데 거기서 이제 사실 유튜브도 상징의 컨텐츠가 나올 수가 없는 게 지금 이 화면에 있는 이 배경 자체가 되게 노랗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하나를 찍는다고 해도 사무실에서 찍는 게 나을 거고, 그리고 온라인 업데이트에 집중하면서 좀 온라인 위주의 샵을 만들어 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패키지도 이쁘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온라인 매출이 오프라인 매출 넘어설 때쯤에 이 매장은 정리를 하고 좀 외진 곳에 작은 쇼룸 하나 정도 해놓고
뭐 오픈하게 될 쇼룸이랑 이미지가 맞는 뭐 직원 한 분 더 구해서 뭐 저는 똑같이 물건 공급하고 컨텐츠 만드는 역할을 좀 하고 싶고, 뭐 아무래도 매장에 발이 묶이니까 하고 싶은 유튜브 컨텐츠를 잘 못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지역에 있는 편집샵, 빈티지샵 방문해서 거기 옷에 대한 리뷰를 하고 거기 대표님이랑 인터뷰 같은 것도 하고, 현업으로 뛰고 있는 패션 포토그래퍼나 디자이너나 스타일리스트, 그리고 뭐 패션 브랜드 대표님, 뭐 모델, 뭐 이런 분들이랑도 컨텐츠를 할 수도 있는데, 그 컨텐츠를 찍으려면 제가 시간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 진짜 많은 생각들을 거쳐서 들게 된 생각이, 아, 이 매장은 내가 가고 싶은 위치에 내가 스스로 내가 가고 싶은 위치까지 가려면 이 매장은 사실 없어지는 게 맞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사무실로서만 이제 블랑코를 운영을 하면은 유튜브 업데이트도 제가 워낙 시간이 많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구독자 수 많아질 거고, 이제 편집자도 구할 수 있을 거고, 조금 더 양질의, 좀 더 상질의, 그리고 약간 뭐 제가 진짜로 잘 되게 되면은 뭐 디렉터 분도 모집을 해가지고 회의를 통해서 컨텐츠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사실 제가 좀 옛날 사람 마인드라 오프라인이 무조건 우선시돼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어차피 뭐 사무실 오픈을 하더라도 하루에 몇 팀씩은 예약제로 오픈해드릴 거라 가지고, 뭐 이거 보시는 분들도 언제든지 미리 연락만 해주시면 된다 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고, 아, 그리고 제가 사무실 하기 전에는 이제 유튜브 컨텐츠로 뭐라 할 거냐면, 제가 구매한 옷 소개, 그리고 뭐 남자 옷 스타일링, 뭐 여자 옷 스타일링 이런 것들로 좀 유튜브를 채워갈 예정이에요. 뭐 이 영상 올라가고 그 다음 영상 2주 뒤에 올라갈 영상은 이제 유튜브를 쉬게 되고 나서 구매한 옷들 중에 아카이브가 될 만한 제품들만 추려서 소개를 할 예정이니까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앞으로 제가 전개할 온라인 인스타 위주의 빈티지 샵 블랑코어랑 나중에 상징의 컨텐츠를 많이 만들 예정이지만, 우선은 저의 아카이브랑 스타일링을 기록할 공간이 될 유튜브 채널 블랑코어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홍보 2개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제 근황 소개할 때 말씀드렸어야 되는 건데 빼먹었어요. 제가 최근에 서울에 미팅을 하고 왔는데, 그 무신사에서 전개하는 솔드아웃 마켓이라는 곳과 미팅을 했습니다. 그 지난 5월 8일에 뭐 새롭게 세컨핸드 빈티지를 판매하는 플랫폼을 런칭한다고 미팅을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뭐 20팀 정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기억하는 20팀 정도를 이제 파트너스에 계약을 해가지고 좀 이제 그분들 위주로 좀 밀어주시고 하시려고 하는데, 저랑 블랑코어가 뭐 솔드아웃 마켓이 추구하는 감도랑 비슷하다라고 하셔가지고 우선 입점을 하게 되었고, 어플에 올릴 상품들을 지금 선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 18일, 19일 양일 동안 서울 홍대에 위치한 무신사 테라스에서 팝업을 하게 됐어요. 좀 감도 있는 빈티지 샵들로만 구성이 되는 것 같아 보였고, 한 20팀에서 25팀 정도 참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130피스의 의류들을 준비할 예정이고, 이번 팝업에서는 SSFW 시즌9에 받지 않고 아카이브 상품들로만 챙겨가서 보여드릴 테니까 꼭 들려주시고, 아마 근데 SS 상품보다는 FW 상품들이 더 많을 거예요, 이번 거는. 그리고 이제 SS 상품들을 보고 싶으신 뭐 서울 분들은 7월 2일, 7월 3일 이틀 동안 이제 한남동 MTL이라는 카페에서 보시면 됩니다. 그때 이제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저가 진행하는 거의 메인 팝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팝업 때마다 이제 저랑 계속 같이 하고 있는 저의 절친, 그 빈티지 포스터 판매하는 언틀이랑, 그리고 제 오랜 친구이자 부산에서 좀 빈티지 액세서리를 판매하는 무스타, 이렇게 3팀이 같이 하기로 했어요. 한 팀은 지금 한 팀을 더 구하고 있기는 한데,
아마 빈티지 의류 팀이 될 거고, 아직 이거는 정확한 내용이 나오지는 않아서 몇 벌의 상품들을 보여주게 될지는 아직은 모르겠고,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좀 MTL이랑 미팅을 잡게 될 예정인데, 뭐 정확한 내용이 나오면 뭐 인스타나 유튜브나 뭐 뭐든 어떻게 통해서 공지해드릴게요. 뭐 일단 끝났고, 좀 오랜만에 찍은 컨텐츠라서 좀 많이 버벅거리고 횡설수설 많이 한 것 같은데,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뭐 2주쯤 뒤에는 제가 구매한 아카이브 상품들과 함께 뵙겠습니다. 끝! 오.